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허인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처음 나눌 얘기는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그때가 아마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서 처음 듣는 소식이었는데 탄핵 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지네요.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 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모 유튜브 채널이 하던 말을 항상 그대로 하시는 걸 보니 당보다는 유튜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가 봅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건승하십시오. 건승하라는 얘기는 진심이 아니죠. 이준석 대표가 탄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신지호 전 의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당대표의 결정이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의 기본, 이 두 번째는 말이죠. 이게 논란이 되고 나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 자신의 입장문을 올린 겁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가 결정했다고 해도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도 탄핵도 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이준석 대표가 발끈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주영진 뉴스브리핑과 전화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는 개인적으로는 소통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서 윤 전 총장을 돕는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정말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지금 특정 캠프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랑 경준이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봉사활동 불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오라가라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싸움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라가라 하니 불편하다 이런 거 전부 다 익명 인터뷰에 시작된 거거든요. 예. 저는 앞으로 좀 캠프에 대변인도 두고 했으면은 좀 이름 걸고 할 수 있는 말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사람 이렇게 긁는 메시지도 하지 말고. 예. 허나 의원님, 지금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제일 큰 현안이 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다 같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원팀이 돼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당을 흔들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믿음이 있고요. 또 윤석열 측에서도 정권 교체를 하지 않을 생각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지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예, 하나의 예,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싶다. 네, 그런데 예. 이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아니거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MZ세대 대표님답게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리더의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측근들의 좀 생각이 다르게 오해받게 좀 발언들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견제고 줄이고 자신만의 그 유리한 상황을 갖고 싶은 측근 당연한 걸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공정한 흥행을 만들고 싶은 입장이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끝이 바로 정권 교체라든가 원팀에 대한 생각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대선 주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봉사활동합시다. 윤석열 전 총장 등이 일부가 불참을 했고 다른 캠프에까지 전화를 해서 같이 불참하자 이렇게 권유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공개했었는데요. 왜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있을까?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발언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갖고 있는 의문의 일단이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아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인 것 같은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되고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는데 두 사람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야지. 난 대통령 만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유승민이다. 지난 3월에 매일신문 프레스 뭐죠 이게? 매일신문 프레스 18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이게?
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은 분명히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거 발언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친하다는 것은 이미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차이로 당대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저희가 뽑게 된 이유,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 당원들이 선택한 이유는 그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공정 그리고 변화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람을 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제가 그때 예.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란다. 당대표 선거 하실 때 포스터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다. 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구호였는데 공정의 상징이 돼버린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유승민 후보일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유튜브를 또 보시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민 가겠다라고 말했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민 안 갔지 않습니까? 유튜브 안에서의 그 설왕설래였는데 그 부분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은 상황의 맥락이라던가 행간의 맥락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들고 와서 설명한다라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의 당대표로서는 누구를 만들던 정권 교체만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 대표가 되기 전에 저하고도 인터뷰도 많이 했고 우리 장경태 의원과도 패널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당대표가 되기 전에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는 아마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 유승민 전 의원이 아마 손해를 보더라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표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조금 참는 모습 아닌가요? 뭐 대선 주자들이 막 공격할 때 그때마다 반박하지는 않죠.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계시고요. 또 아무래도 당대표의 역할 자체가 대선 경선 관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또 허은 의원님께서도 참 마음이 그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측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입당 과정에서부터 이준석 대표를 패싱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방 일정 중에 당일 오전에 이 통보를 받고 입당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만 해도 전직 국회의원 이상이면 중앙당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대선 주자급이 이렇게 조율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 당 주최 행사에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높은 평당원입니다. 스스로. 그런데 이 평당원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당의 지도부와 당의 주최 행사에 불참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스스로 무임승차 후보임을 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정무실장도 얘기했지만 티켓을 아직 안 끊었다고 하셨거든요. 버스를 탔으면 티켓을 끊으셨어야죠. 입당을 하셨으면 당 지도부의 혹은 당 주체, 당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무임승차하지 않으시고 티켓을 빨리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은 이준석 대표를 좀 응원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요, 이준석 대표는 대단히 상식적으로 당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후보를 지원했다거나 혹은 윤석열 후보를 배제하고 당 주최 행사를 추진했다면 저는 당연히 비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원 모두에게 오라고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입당마저도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후보를 비교했을 때는 최재형 원장은 당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입당 환영식까지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만약 윤석열 후보를 입당 환영식 하지 않고 배제하려 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겠죠. 그런데 심지어 입당하시는 분이 당대표를 배제하고 입당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비판 받으셔야죠. 예, 장경태 의원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준석 대표와 이 자리에서 참 그렇게 싸웠는데 이준석 대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예, 따뜻한 뭐 생각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긴 합니다만 아마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쨌든 신지호 전 의원이 탄핵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자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많은 사안에 있어서 충돌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마저 신지호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부터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요? 홍준표 의원은 신지호 전 의원을 겨냥해서 보수파 괴멸에 앞장섰던 사람이 토사구팽돼서 선회를 했는데 이제는 점령군인 양 우리 당의 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다.
여기는 혼자 황제처럼 군림하던 검찰이 아니다. 이건 또 윤석열 전 총장 또 얘기한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얘기군요. 신주호 전 의원이 아니라. 자, 김재원 최고위원. 다 잊혀진 단어 탄핵을 거론하는 분들은 속히 캠프를 떠나야 한다. 대표께서는 속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신주호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자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젠가요? 자신의 SNS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는데 그 사진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와 같이 치맥을 했던 그런 사진도 올리면서 나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제1야당에 제가 합류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합니다.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이 당의 그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신지호 실장에 대한 경질 여부는 어떻게 검토하세요? 본인이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얘기라고 이렇게 사과를 한 이상 제가 봐도 뭐 어느 누구도 다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볼 수 있지만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 사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신주호 전 의원이 사과를 했다. 뭐 일단 지켜보겠다. 지금으로서는 바꿀 뜻은 없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또 글을 올렸어요. 언론에서 기자들이 탄핵 발언에 대해서 사과 전화나 연락이 왔느냐는 문의가 많은데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 문자, 일체 없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전에도 저한테 연락했다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워낙 여기저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니 매번 SNS에 제가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가슴 가득히 어쨌든 신주호 전 의원,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있는 인사들을 향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좀 배어 나오는 글이에요. 네, 불만을 갖더라도 이제 속으로 삼키는 정치인이 있고 그것을 뱉어내는 네. 정치인이 있는데 이러한 면이 또 우리 대표님만의 매력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경준위에도 있고 또 당직자로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과 다르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요.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정권 교체하기 위해 이 당에 입당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와 다른 그 표현들이 그 측근에서 나오면서 좀 당황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명불허전 보수다에 와서 제가 직접 만나 뵀던 네. 두 분은요. 그 마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제가 유심히 봤을 땐 진심이시고 상당히 통쾌합니다. 내가 뱉어내는 말씀들이 되게 시원시원하시잖아요.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 말입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언론에 비춰질 때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좀 모습들이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리고 당대표와 각을 지으면서 싸우며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마음이 확실하고요. 또 제가 경준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준위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세팅 같은 것이 최재형 후보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기 전에 세팅이 됐었던 겁니다. 혹여 이분들이 8월 버스에 탑승을 하시게 된다면 그 전에 우리 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저희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시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프로그램을 생각했던 것을 그냥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간담회를 먼저 하지 않았었습니까? 11명에 대한 후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분들께 양해를 구했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 계셨던 분들은 모두 다 찬성을 했었어요. 그때 최재형 후보는 계셨었고요. 윤석열 후보는 안 계셨었죠. 그 뒤에 바로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오해를요? 윤석열 총장도 오해를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왜 이준석 갑자기 대표도 오해할 수 네, 있고. 이 대표도 분명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도부들만의 소통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현재는 특히 이제 외부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 대표께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떠한 또 소통을 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 당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소통을 꾸준하게 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SNS에 하이에나, 사자, 멧돼지, 미어캣 계속 올려요. 이게 라이언킹에 나오는 건데 그 사자가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하이에나와 그 주인공을 헤아려던 그 삼촌인가요? 삼촌 사자가 하이에나랑 손을 잡고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멧돼지와 미어캣, 라이언킹 옆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나쁜 삼촌을 밀어내고 이제 라이언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이에나, 그래서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서 이준석 대표가 하이에나라는 표현까지 썼다. 또 이런 식의 또 언론 기사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서 장명태 의원께 질문 드릴 것은 제가 조금 전에 한 SNS 글도 보여드렸는데 방송 나가기 전에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전직 부대변인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가는 게 제일 걱정됐는데 지금 이렇게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취지의 글도 올렸는데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측면, 이준석 대표와 대선 후보들이 뭐 함께 잘 나가는 거 이게 제일 경계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뻔한 정당의 뻔한 대표가 뻔한 행보를 하는 것이 가장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5% 차이로 석패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5% 차이로 겨우 이길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5% 차이로 저희가 질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그만큼 박빙의 선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 가지고도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에서 일단 당대표를 무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소위 허은하 의원님께서 지금 자꾸 이 윤석열 최재형 후보를 좀 도와주시는 발언 옹호하시는데 사실 비당원에게 정당의 경선 규칙을 거기에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당대표가 나서서 여러 이 채널을 통해서 빨리 입당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심지어 경선준비위원회도 이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 측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경선 규칙을 몰랐기 때문에 이 면죄부가 주어지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이 유체이탈이라고 해야 될까? 윤체이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본인의 입당 일정을 후보가 몰랐을까요? 윤석열 본인이 몰랐을까요? 혹은 당 주최 행사의 일정을 다른 대선 후보들이 다 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국 최종 후보가 일정을 컨펌하고 결정하는데요. 이 당 주최 행사를 본인이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을 텐데 그거를 뭐 측근의 잘못으로 돌리는 건 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측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당내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경준이 차원에서는 말씀드렸던 간담회 내에서 11명의 후보들이 토론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18일, 25일 두 차례 토론한다는 거 그냥 가는 겁니까?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좀 더 봐야 되는 겁니까? 화요일 회의까지는 결정이 됐고요. 예. 내일 이제 최종 회의가 있는데 예. 당내에서 이제 불만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경준이가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 최고위의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건 맞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이준석 대표가 휴가 마치고 와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결정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네, 금요일 날 최종 결정이 예. 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에 올리게 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에서 받으시면 진행이 되는 거고 받지 않으면은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경준이 차원에서는 아마 그 안을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총장이라던가 그 후보, 최 후보가 들어오기 전에 경준이 스케줄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예비 준비 상태다. 저희의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은 8월 30일,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버스를 타기 전에
잠시 나가서 무엇을 사 먹고 온다거나 무언가의 준비를 하는 것 같고도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네. 예,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이 아니, 주제는 저는 얘기를 많이 막말에 해서.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막말은 어떤 누구의 막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 같은 예. 경우는 사실은 지난 총선이라 대선 때 막말 때문에 상당히 큰 난처한 일을 많이 당했기 네. 때문에 그 막말에 대한 조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에 좀 비유하는 경우들이 좀 네. 있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히도 근데 지금 이러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1월 9일 이후부터는 아마 네. 국민의힘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본선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이준석 대표도 SNS에 그런 걸 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측근 뭐 이렇게 갈등을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뜨고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차범위 아닙니다. 0.4%포인트 차로 이재명 지사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지난 조사보다 좀 많이 떨어졌네요. 3.1%포인트. 최재형, 홍준표, 추미애. 양자 대결도 했더라고요. 양자 대결을 한번 보면 말이죠. 양자 대결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4주 차에는 40.7대 38. 오른쪽이 윤석열 전 총장, 왼쪽이 이재명 지사. 2.7%포인트였는데 급락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번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6.2%포인트. 저 정도면 아마 오차범위 거의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가상 대결. 지난 조사에서는 5.1%포인트 격차였는데 이 격차가 10.7%포인트 격차로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리얼미터의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한번 볼까요? 추이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6월 4주까지는 32.3. 그런데 7월 들어서 20%대로 떨어졌는데 7월 2주부터 8월 2주까지는 뭐 소폭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급락까지는 아니네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 2주 때와 한 달 전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7월 2주에는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리얼미터는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이낙연 두 여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격차를 벌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이건 또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이재명 지사가 8%포인트 격차로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2%포인트 격차로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고 이 4개 기관은 엠브레인 퍼블릭을 비롯해서 4개 기관이 조사한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냐? 여론조사 결과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반면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이 조사 방식 뭐 이게 가장 큰 걸까요? 뭐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하락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이 얼마만큼 상승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고 있는 거고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하기 직전에 우리 후보들의 저 지지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선에서 잘하면 되는 거라.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때마다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데 말이죠. 이거 정말 주의해서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이 물론 본인들의 신뢰도를 걸고서 발표하는 거긴 합니다만 자칫하면은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왜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느냐? 아무래도 이제 로데이터를 봐야겠지만 또 질문 응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유무선 비율이라든지 ARS 방식, RLDD 방식 또한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하고 있는 경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마다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여론조사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두 달 전 6월 둘째 주에 비교해서 윤석열 후보가 10% 가까이 폭락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주 120시간 노동, 또 밀란, 뭐 2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부정- 많이 떨어졌다. 부정식품까지 뭐 여러 가지 사실 이 설화들을 많이 얘기하시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소위 많은 분들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입당 이후에 이 지지율 상승하길 바랬을 겁니다. 근데 지지율 뭐 추락폭은 좀 다소 완화시켰을 수는 있으나 이 두 달 전과 비교해선 아직도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동안 10%, 두 달 동안 10% 하락하셨는데 7개월 동안 20% 지켜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아마 유선 전화가 10% 들어가 있고요. 다른 4개 기관 합동조사는 무선 전화 100%여서 유선 전화가 포함되면은 보수층의 응답률이 보수층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무선 전화 100%로 하면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에 좀 높게 나온다. 뭐 이런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점까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